이분은 무려 제가 1,400만 원이 이상 수령을 해드리도록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치과위생사이자 보험설계사 김지윤입니다. 제가 한 15년 전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치아보험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요. 치과에 치아보험을 가입돼 있는 고객님들께서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꽤 많았습니다. 대부분 일반 보험들은 뭐 어떻게 청구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잘 하실 수 있는데 치아보험은 어떤 식으로 청구를 해야 되는지 되게 문의가 많으셨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환자분들을 치아보험을 청구를 좀 도와드리는 걸 좀 많이들 해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치아보험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 보험에서도 제가 관심을 좀 많이 가지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좀 받을 수 있는 게 있을까 없을까 이런 부분들을 좀 공부를 하다 보니 의외로 환자분들이 안보험이라든지 뭐 종합보험, 뭐 운전자보험 다양하게 뭐 실손 등 다양하게 보험을 가입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도 치과에서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공부를 하다 보니 굉장히 많은 특약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외로 이런 부분들을 좀 제가 많이들 찾아드리고 했던 것 같아요. 환자분들이 치과에 오면 솔직히 의료비가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좀 찾아드리다 보니까 의료비 부담도 해소가 되고 찾아오는 치과에도 굉장히 만족도를 높아하시는 경우가 꽤 많았습니다. 근데 이런 일반인 분들도 치과에 가서 찾아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또 많기 때문에 숨어있는 보험금들을 찾아주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굉장히 좀 좋아들 많이들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치과에서 상담 동의율도 굉장히 많이 높아졌었고요. 그런 경험을 토대로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전문적으로 좀 정확하게 제대로 알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보험설계사 자격증을 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험설계사 자격증을 따다 보니 더 전문적으로 제 이 병원의 경험과 더 접목해서 훨씬 환자분들한테 정확하게 이렇게 좀 찾아드릴 수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 유튜브를 촬영하게 된 이유는 제가 이제 이렇게 일반인 분들을 보험 상담을 많이 도와드리다 보면 의외로 임플란트 하셨을 때 뭘 치조골 이식술을 했다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나눌 수 있는 기회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럴 때 나는 이런 게 청구가 가능한지 몰랐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좀 이런 정보들을 정확하게 공유해드리면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매주 좋은 정보를 많이 공유해드리도록 할 거니까요. 궁금한 사항 있으시거나 하시면 카카오 채널에 문의를 주시면 빠른 답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네이버 기사에서 이렇게 휴먼 보험금 찾아주는 이런 기사들을 많이 보시게 되는데요. 안타깝게도 여기 안에서는 치과는 좀 제외되어 있는 경우가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좀 찾을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 드릴 사례들은요, 최대한 치과에서 어떤 보험금을 좀 놓치고 있는지, 어떤 보험금을 못 받고 있는지, 치과 치료를 하신 분의 사례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제가 풀어드리도록 할 건데요. 오늘은 치조골 이식술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치료하신 분의 저한테 실제 후기들 이런 부분들도 함께 같이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보험금 이 치조골 이식술에 대해서 청구를 할 때 어떤 부분을 좀 유의해야 되는지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과에서는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화면에서 보시면 고리식 수술하시는 분들은 2008년도 이전에 1.3중 수술비라고 생명보험이 있으시다고 하시면 받을 수 있는 특약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밥을 먹다가 이가 깨지거나 또 딱딱한 거 먹다가 이 깨지시는 분들 의외로 많으시거든요. 이가 깨지거나 이랬을 때도 골절 진단금이라든지 뭐 이렇게 이가 깨져서 임플란트를 한다든지 이랬을 때 받을 수 있는 특약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1세대 실손을 가지고 계시는, 아직까지 1세대 실손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거든요. 근데 1세대 실손 안에서도 상해 입통형 의료비라고 해서 입원과 통원을 합쳐서 특약으로 가입되어 있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럴 때도 좀 받을 수 있는 사례도 같이 공유를 좀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실손보험이 의외로 치과는 안
안 되겠지, 비급여 진료가 너무 많다 보니까 안 되겠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2세대 실손부터는요 또 받을 수 있는 항목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후유장애, 상해 후유장애, 질병 후유장애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치과에서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제가 앞으로 이 사례에 대해서 함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7세 이상, 8세, 보통 초등학교 1학년 되면요 엄마들이 이제 부정교합에 대해서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저 어렸을 때는 그렇게 부정교합이 있다고 하더라도 교정비가 워낙 비쌌기 때문에 보통 부모님들이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수술을 같이 병행하는 교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워낙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어렸을 때 성장교정을, 치아도 성장교정을 해주시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그럴 때 보통 이제 이런 부정교합 특약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들도 함께 같이 공유해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가족 일상 배상 책임이라는 특약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식으로 치과도 가능한지 함께 또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청구를 해드린 사례였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가 깨져서 부러져서 임플란트를 한 경우들도 있고요. 치아들은 굉장히 많잖아요. 사랑니를 제외하고 28개의 치아가 있습니다. 그 치아 중 치주염이라는 질병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고요. 이가 금이 가서 부러지는 경우들도 있고요. 다양한 질병들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보통 질병으로 임플란트를 하는 경우들도 있고 상해로 임플란트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임플란트를 할 때 임플란트 때문에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골 이식 수술이라는, 이를 빼고 나면 임플란트가 보통 치아 사이즈보다 작은 사이즈가 들어갑니다. 그랬을 때 뼈가 부족하기 때문에 뼈 이식 수술을 하게 되는데요. 또 의외로 뼈가 너무 많이 손실이 돼서 뼈 이식 수술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이럴 때 골 이식 수술을 함께 하게 될 경우에 돈을 받을 수 있는 특약이 바로 이제 생명보험사의 1.3종 수술비 특약입니다. 자, 1.3종 수술비는요, 생명보험사에만 있는 특약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 이전에 생명보험에 종신보험이든 CI 보험이든 그런 보험 안에 특약으로 종수술비, 1.3종 수술비 특약이 있는 경우가 의외로 많으신데요. 이랬을 때 그 1.3종 수술비라고 하더라도 골 이식술이 받을 수 있는, 임플란트로 받을 수 있는 특약이 있는 반면 못 받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채널톡에 문의를 주시면 제가 그런 부분을 찾아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찾는지 말씀드려 볼게요. 보통 2008년도 이전 생명보험사 상품에 1.3종 수술비 특약이 있으셔야 돼요. 종수술비라고 하는데요. 작은 수술부터 큰 수술까지 1종, 2종, 3종 이렇게 나눠서 돈을 지급을 하게 됩니다. 이랬을 때 1.3종 수술비가 있다라고 하면 2종 특약에서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약관을 보셔야 됩니다. 1.3종 수술비가 있다고 하더라도 약관에 임플란트 제외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화면에서 보여다시피 골 이식술이라고 2종이라고 제가 지금 빨간색 탭으로 해놨는데요. 여기 옆에 근골 수술 밑에 임플란트 제외라고 적혀 있으면 그거는 임플란트 골 이식 수술을 했을 때 받을 수가 없는 특약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근골 수술 밑에 임플란트 제외라는 문구가 없으면 받을 수 있는 특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화면을 보시면 보통 1.3종 수술비, 지금은 1.3종 수술비가 없습니다. 1.5종 수술비로 나와 있고요. 1.5종 수술비에서는 임플란트 수반 처치 제외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문구가 1.3종 수술비에도 이렇게 문구가 나와 있으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찾아보고 싶다 하시면 본인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생명보험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공실실에 들어가서 본인 상품 이름을 검색해서 그 안에 약관을 열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청구해드렸던 분인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치아가 계속 조금씩 문제가 생겨서 뼈이식 수술을 하고 임플란트 하고 이렇게 좀 여러 번 수술을 하셨던
분이에요.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고리식 수술이 있는지 없는지를 조금 확인을 해드렸어요. 근데 다행히기도 2004년도에 신한라이프 생명보험사 증권이 있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특약을 열어봤더니 1.3중 수술비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신한라이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공시실에 들어가서 그 약관을 열어봤습니다. 약관을 열어보니 1.3중 수술비 임플란트 제외라는 문구가 없더라고요. 제가 청구해서 돈을 받게 해드렸던 사례거든요. 자, 이분은 보시면 임플란트를 여러 개를 지금 하신 상황이고요. 이때 당일날 한꺼번에 다 수술을 했다라고 하면 한 번밖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부위가 다 달랐기 때문에 수술을 다 나눠서 진행을 하신 거예요. 보통 수술을 하루에 한꺼번에 다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분은 겁이 너무 많으셨던 분이고 원장님께서도 환자분이 너무 겁을 많이 내셔 하니 우선 하나씩 진행해보자 라고 진행을 하셨기 때문에 한 부분씩 임플란트를 진행하시게 됐는데요. 이분은 무려 제가 1,400만 원 이상 수령을 해드리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증권을 열어보니 뼈이식 수술만 한 번 할 때마다 300만 원 이상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임플란트 비용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수령하셔서 보험료도 이때까지 많이 내시기는 했지만 그래도 본인이 이렇게 받을 수 있는 보험인지 몰랐는데 이렇게 알게 되어서 너무 고맙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막 후기를 또 이렇게 카톡으로 직접 적어주셔가지고 굉장히 고마웠고 본인은 이거 카드값 보통 임플란트 수술하러 오셨을 때 대부분 막 5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결제를 한꺼번에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카드값을 어떻게 낼지 굉장히 고민했는데 제가 또 신속하게 빨리 청구를 도와드리면서 보험금을 잘 받게 해줬던 최근에 있었던 분이라서 기억에 굉장히 많이 남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치과에서 한 부위인데 보통 상하 좌우로 나뉩니다. 그랬을 때 한 부위에 이렇게 4개를 쪼르르 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뼈이식 수술로 돈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무리하게 하나씩 매일매일 이렇게 심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무리하게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따로 심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보험심사팀에서 왜 그렇게 했는지 이러해서 보험금 지급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치과에 그런 무리한 부탁을 하시면 의사 선생님도 되게 힘드세요. 그래서 그런 무리한 부탁 하지 마시고 부위가 같다면 정말 막 혈압이 상승돼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이외로 뭐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절대 그런 무리한 부탁 하지 마시고 보험금을 못 받는다 생각했는데 받을 수가 있다 보니 이런 문제가 일으켜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 번 수술하면 되게 힘들거든요. 저도 치과에 오래 있어봐서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장님들도 힘드시고 환자분들도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너무 무리한 부탁하지 마시고 원장님이 하시라는 대로 잘 이행을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치과에 있으면서 보통 재청구하시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때 팁을 하나 드리자면 보통 이런 고리식 수술, 1.3중 수술비가 있다고 하시면 치조골 이식 수술이라는 수술 확인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어떤 회사들은 또 이게 차트를 요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또 어떤 회사들은 그 고리식 수술을 합성골로 썼다 이러면 이렇게 인조골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게 수술 라벨지까지 붙어있는 수술 장부를 복사해서 제출하라 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워낙 이제 뼈이식 수술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았기 때문에 좀 더 까다롭게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위턱의 뼈이식 수술을 하실 때 상악동 거상술을 하는 경우가 꽤 많은데요. 상악동 거상술을 하면서 고리식 수술을 같이 병행을 많이 합니다. 근데 치과에서는 상악동 거상술을 했으니까 그냥 상악동 거상술이라고 명칭을 적어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있는데요. 꼭 치과에 상악동 거상술 앤드 치조골 이식술을 같이 병행을 했다라는 문구를 꼭 수술 확인서에 작성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께 최대한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매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